네, JTBC가 입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오늘도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한 뒤에 나경원,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과 집중적으로 통화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당시 대표는 통화 내역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로 지난해 12월 1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경호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2분 40초간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22분 통화에 앞서 이틀 전에도 통화한 게 확인된 겁니다. 특히 12월 1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만나 비상계엄을 논의한 날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그날 만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민주당이 계획대로 하면 보고 넘길 수 없다며 투입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 등을 물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탄핵안 반대 당론을 이끌었던 추 의원과는 12월 6일에도 3차례 걸쳐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역시 계엄 당일에 통화한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9시 23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반박한 당일입니다. 12월 4일 오전과 오후에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던 김재원 전 의원과 3차례에 걸쳐 24분간, 6일에도 2차례 합해 약 10분간 통화했습니다. 12월 5일에는 역시 최고위원인 인요한 의원과 전화와 문자가 오갔습니다. 12월 7일 윤상현 의원과 1분간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윤계 인사로 꼽힙니다. 일부는 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탄핵 위기에 몰려있던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반대했던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신 친윤 인사들과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 의혹이 불거지고 취임 전부터 썼던 개인 휴대전화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날 경호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합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게 바로 이 경호처 휴대전화 내역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준비에 들어가면서 이 전화를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소통의 방식을 좀 매정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일주일 전인 10월 31일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통화 음성 파일을 폭로했고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당해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기자회견에 이슈가 되자 휴대전화 교체를 언급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 이 기자회견 다음 날인 11월 8일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개통하고 열흘 정도는 인터넷만 사용했고 통화는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계엄이 임박한 11월 21일부터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실제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지 사흘 만인 11월 24일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대책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날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계엄 준비에 착수하면서 개인 휴대전화 대신 보안성이 좋은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일반 전화 모드와 비화 전화 모드를 선택해 걸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통화 내역은 민간 통신사 서버에 저장된 일반 전화 기록입니다. 경호처 서버에 있는 비화 모드 전화 내역은 경찰이 경호처 협의를 통해 확보 중입니다. 비화 모드 전화 내역이 확보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의 통화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JTBC가 입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두 사람이 긴밀하게 소통을 했던 시기는 비상계엄이 언급되기 시작한 걸로 알려진 모임들과 겹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 모임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쯤 이뤄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 통화 내역에서도 이 시기에 김 전 장관과의 전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3월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먼저 6차례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 달엔 전화 횟수가 10차례로 늘어났습니다. 사령관들을 불러 모아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던 지난해 5, 6월 회동 전후로도 둘은 총 5번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난해 11월까지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 둘 사이의 유일한 통화 기록은 계엄 당시 새벽 12시 31분.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다급히 몰려올 때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16초간 통화했습니다. 계엄을 본격 모의하고 이를 수습하던 시기엔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통해 주로 통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계엄 직후인 12월 6일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지금 검찰에 출석해도 되겠냐고 묻고 윤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명의의 통화 내역에선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수사를 대비해 비화폰 모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돼 비화폰 서버 확보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